오히려 더 민주당에서도 오히려 선을 운운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당연히 저는 인간 소체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선이 없다고 표현을 한 거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자, 이제까지 민주당 얘기해봤습니다. 그 민주당 위주의 얘기를 해봤고, 그 우리 당도 좀 그래, 그 지방선거 이제 다가오니까 지방선거 얘기 제가 자꾸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지방선거 지면 다음번 총선도 지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왜 지방선거 얘기를 했냐면, 자, 오늘 날짜로 120일 남았습니다. 아니 왜 우리 당의 그 전현직 대표들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봤을 때 답답하죠. 지금 당이 이럴 때가 아니라 지방선거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는 정말 풀뿌리 조직입니다. 지방행정이 무너지면은 다음 지역 선거도 어렵고요. 그다음 대권 선거도 어렵고 총선 다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도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의 어른이라는 분들께서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당의 당대표이신 장동혁 대표님께서도 어쨌든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서의 너무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칼을 내대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사실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 중에서도 불만이 속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지점에서 근데 장동혁 당대표에게만 또 이제 뭐라 할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당대표께도 저는 어느 정도 과실과 책임이 있다고도 들어요. 그 어찌됐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실제로 우리 당의 의원들께 권유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단식장에 방문을 해서 잠깐 만나보셔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다 원로 정치 다 오셔가지고 격려 방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방문해서 이제 단식이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종료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아쉬운 지점들이 분명히 저도 존재하고 제가 봐도 솔직히 제가 청년 세대로 봤을 때 우리 당의 미래 세대로 봤을 때도 지금 답답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저도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권한이나 이런 것도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지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얘기하는 장동혁 대표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는 지금 그러니까 당장 사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더 그 당원들의 의견도 한번 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당 대표를 무조건 엄호하고 수호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건 당 대표라는 거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항상 저희 당이 문제시 되었던 건 뭐냐면요. 이건 제가 기성 우리 의원님들 좀 비판하고 싶은 지점들이기도 합니다. 그 항상 모든 당내 모든 의사 결정이 의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정말로 당원들의 뜻이나 이런 반영이 됐는가에 대해서의 당원들의 불만 지점들이 속출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뭐 전당원 투표를 해서 뭐 당대표를 재신임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의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라 당원들의 의견들도 어느 정도 한번 좀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 저도 당원의 입장으로 그래도 당대표가 뭔가 결정을 했으면 그때 당원이 뽑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따라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긴 해요. 사실 제가 쓴소리 상사라는 이름을 만들었을 때 민주당을 까고 싶거나 대통령을 까고 싶거나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이 좀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다음번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답이 오세훈 시장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 근데 어저께 국회 오셔서 장동혁 대표를 비토하셨어요. 장동혁 디스카운트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진짜 본인 선거가 120일 남았는데 그게 도움이 될까? 국민이나 당원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정치적 이익만 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뭐 그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하는데 지금 둘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저쪽은 분열과 부패 다 한 것 같아요. 에이 민주당도 뭐 강선우 김경 보면 뭐 엄청 뇌물. 근데 보통 저희가 지난번에 비슷한 걸 한번 토론해봤는데 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가더라고요. 그 양쪽 다 지금 분열과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그 김경 의원 거는 저희가 앞에 그 녹화된 거 다른 프로그램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은 서울시 예산이 지건 줄 알았어요 그냥. 이 뭐 의원실을 화이트 톤으로 바꿔달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되자마자 전체 화이트 톤으로 바꿔달라고 그랬대요. 그럼 위원장은 2년 하는데 2년 지나고 다른 위원장 오면 또 바꿔야 돼? 근데 진짜 쓴소리 상사 많네요. 네. 아니, 이게 여기저기에서 저희도 편하게 뭐 자당 비판도 해보고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대통령 공격하고 있고 대통령을 자꾸 언론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이 좋은 때에 우리가 그걸 못 잡아먹고 있어요.
사실 공천 뇌물 이거 이슈 터진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방선거 앞두고 어마어마한 민주당의 똥볼을 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이 그걸 잘 받아가지고 공격을 했었던 전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말 불리하게 지진 않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헌임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말씀에 저도 너무 깊이 동감하는 게 결국 저는 요즘에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게요. 그 진보는 부패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 생각도 요즘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이런 것도 보면 항상 좀 부럽기도 하고 저희도 본받아야 되는 지점이 국민들이 감성으로서 설득하는 거 잘하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당 내에서 어쨌든 싸우더라도 한 명의 뭐 오야라고 해야 될까요? 한 명의 그 대장이 정해지면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가혹할 정도로 끊어내버리거나 아니면 그 통합을 해버리거나 어찌됐건 굉장히 그 보스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로 해서 그게 어찌됐건 당이라는 거는 저는 결국엔 한 몸으로 가야 되고 선거 그 어쨌든 정당이라는 조직이 뭡니까? 선거를 앞두고 그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모여 있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봤을 때 굉장히 잘 뭉쳐서 모여서 가는데 우리 보수 세력이 항상 이렇게 좀 지리멸절한 것들 보면은 항상 뭉치지 못해서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잘 뭉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도 있고요. 지금이라도 뭉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뭉칠 수 있을까? 지금 너무 많은 길을 와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로 비판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든 생각은 뭐냐면 민주 진영은 선이 있어요. 근데 보수 진영은 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지금 뭐 오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오야란 보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뭐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받는 거는 그렇습니다. 뭐 똘똘 뭉쳐가는 거 중요하죠. 근데 뭐 균열의 목소리가 건강하다면 가능하죠. 그것도 뭐 민주정당에서 있어야 될 일이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저희는 어쨌든 선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는 와 이걸 한다고? 이거 막 새벽 2시에 2시간 동안 대선 후보 열어놓고 대선 후보 한덕수 후보로 만들어버린다고? 와 계엄을 진짜 한다고? 약간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게 이제 어쨌든 민주진영은 조금 그러니까 이건 진짜 비판하려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조금 눈치 봐야 될 일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물론 뭐 또 이제 또 얘기하면 또 의회 권력 얘기할 텐데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서 항상 느꼈던 생각은 이거를 진짜 한다고? 이거 진짜 제명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비판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오히려 저는 선은 더 민주당이 더 사실 잘 모르겠으니까 그 선이라는 걸 감히 본인이 얘기할 수 있을까 민주당이 저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정당 자체는 저는 굉장히 퇴색되어 있다 생각하고 그러한 문화들 저는 기성세대를 몰아내고 좀 그 참신한 젊은 인력들 이제 좀 이렇게 새로 그 정치의 물갈이가 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선이라는 걸 봤을 땐 저는 오히려 민주당 보고 저는 놀라웠던 것도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깨끗하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의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녹취를 해서 어떻게 퍼뜨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그 강선 의원이 와서 본인 살려달라는 것들도 동료 의원을 녹음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나 정치적 불리함을 타개하려는 그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보면 오히려 더 민주당에서도 오히려 선을 운운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랬던 건 개인적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녹취를 해서 풀어놓은 건 개인적 잘못이 맞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당연히 전 인간사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선이 없다고 표현을 한 거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그런 사적인 그런 것들 떠나서 뭐 계엄 얘기는 뭐 직업도 하니까 안 할게요. 그건 당연하거니와 제명을 진짜 하고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한다 뭐 안 하면은 뭐 최후 통첩한다 했는데 진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공개되는 지점에서 국민들에게 어쨌든 정치 행위라는 걸로 공개되고 국민들께 평가받는 지점에서 눈치 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권력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사실 했던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자, 이제 우리 김치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님은 가셨고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우리 봉건우님이랑 둘이 진행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네네네. 자, 이제 민주당분 나오셨으니까 중국인 투표권, 지방선거 투표권. 네, 지방선거 투표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 지방선거 투표권이라는 거의 취지가 어쨌든 지방자치의 시작과 맞물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대선 총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졌던 취지 자체가 더더욱 이제 일상에서의 변화 내지는 정말 생활밀착형인 거잖아요. 저는 이게 지방자치 제도의 문제까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냐는 거론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취지를 바탕으로 이제 나왔던 만들어졌던 지방자치고
또 무엇보다도 특히 이걸 단순히 중국인 투표권이라고만 이야기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거주를 하신 외국인들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14만 명 중에 11만 명이 중국인이라서 근데 그거는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 전에 시행됐던 문제일 수도 있죠. 예, 뭐 구조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왔다는 거는 반박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비단 중국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상 속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현실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게 단순히 뭐 서울 같은 데서는 뭐 가리봉동, 대림동 이런 데 중국인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그분들은 투표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영주 뭐 얼마만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만큼 거주를 하고 뭐 어떤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 걸로 저희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다뤘습니다. 예. 그럴 걸로 아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만 지방으로 내려가도 그 학교에는 뭐 한국인 학생보다 뭐 다문화 학생이 혼혈이신 분들이 더 많고. 많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방자치라는 특수성을 반영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하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더 잘 그들과 어우러져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에는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총선이나 대선까지도 확장하자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반대할 거고 그거는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성하고 있는 국가 공동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에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줄 이유는 하등없죠. 다만 근데 어쨌든 지방자치 취지 자체가 어떤 그 지역 발전 내지는 지역에서 어우러져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면 아직 뭐 그 외국인들이 굉장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만약에 이게 막 50%가 넘어간다 이런 데는 저는 고민해볼 여지도 솔직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그들의 이야기를 반영을 일정 부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자, 이제 그 통계상 나와 있는 걸 보면 약 11만 명 정도인데 그 서울에 한 70% 정도, 80% 정도가 계신데요. 그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이. 근데 지난 지방선거를 보면 그 숫자보다 더 적게 졌어요. 국민의힘이. 자치단체장들을 뽑을 때 그럼 그 중국인 분들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해외에 가서 사실 그때 제일 처음 만들 때는 제일교포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만들 때는. 근데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가서 투표를 할 수 없으니 안 주는 게 맞지 않냐는 이제 상호 호혜 조건으로 안 주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당이 됐었으면 좋겠냐. 이거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래도 젊은 정치인이시고 민주당의 전체 대학생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들이 꿈꾸는 민주당이 있고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민주당은 386이라 불렸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금도 기득권을 잡고 있는 당이잖아요. 많이 의원도 하시고 지금도 하시죠. 그분들이 지금 686이 됐는데 거의 그럼 30년 동안을 거의 그 민주당의 기득권을 잡고 계신데 물론 뭐 국민의힘도 저 영남에 가면 사실 바꿔야 될 사람 많은데 안 바꿔. 진짜 쓴소리 많네요. 이 민주당을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이 공산주의라는 이론이 저 민주당이 그 공산주의당이라는 게 아니 공산당이라는 게 아니라 이론이 이론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뭐 동일노동, 동일임금, 뭐 같이 일하고 같이 벌자, 뭐 이제 이런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에 지식인들이 많이 혹 넘어갔던 것 같고 정말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저는 그 막스 레닌주의라는 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를 간과했거든요. 사람의 욕심, 그죠. 사람의 자기의 미래에 대한 걱정, 뭐 욕심, 뭐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간과를 했기 때문에 사람 한 명만 놓고 봐서. 근데 민주당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거에 빗대어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주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요즘 우리 당에 밀리는 가장 큰 이유. 전 SNS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랑 동일하게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네요. 네, 정반대로 생각하세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왜 SNS 때문에 밀린다고 생각을 하냐면 SNS에는 한계가 없어요. 딱 하나가 없어요. 불행이 없어요.
불행. 그래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행복하다 생각해요. 근데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고민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단 한 명도 없다. 없죠. 근데 SNS에는 불행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은 자꾸 그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잘 이용해. 기본소득, 그다음에 청년 무슨 소득 이래서. 근데 사실은 그게 나 궁금한 게, 청년이 나왔으니까 궁금한 게, 결국은 본인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갚아야 돼요. 어차피 빚이에요. 국채 발행을 지금 몇백 조를 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거는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의 정치인이 돈을 쓰고 나중에 청년들이 갚아야 되고. 이론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갚아야 그래서 사실 뭐 정년 연장 문제가, 저는 지금 정년 연장 입법 특위에 들어가 있는데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렇고, 뭐 국민연금과 관련된 연금 개혁과 관련된 문제도 그랬고, 그러니까 동일한 사이드의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건 청년 세대를 간과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는 뭐 국가 부채 몇 조 약간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당장의 팍팍한 삶 속에서 아직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뭐 자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빚이 너무 많으면 빚 갚다가 파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 맞는 말이죠. 근데 갚아야 될 돈은 달러인데 달러는 계속 올라가고. 저는 기본소득에서만 한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본소득에서만 한정돼서 얘기하면, 기본소득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현금 살포성 정책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뭐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겠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대안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공산주의인가요? 만약에 AI 로봇과 휴머노이드들이 다 우리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반박을 할 거냐? 러다이트 운동할 거 아니잖아요. 다 때려 부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다시 구석기로 돌아갈 거 아니잖아요. 생산성을 높이는 거 국민의힘과 보수정부에서 더더욱 좋아하는 일이죠. 뭐 민주당도 이번에 능력을 보여줬지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대체하고서라도 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체제와 국가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된다는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내가 이 일자리를 다 대체했을 때, 내 일자리를 로봇들이 다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이 왔을 때, 더 이상 로봇보다 기업에서 봤을 때 내가 생산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언젠간 도래했을 때, 이미 왔어요. 나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그러니까 그 논의를,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단순히 현금 살포성 정책을 넘어서 AI의 발전 시대에 맞물려서 그 일자리가 다 대체됐을 때의 대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천명을 했음에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현금 살포성 정책이고 그에 대한 부적절함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항상 맨 앞에 국민을 뒀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 아니면 우리를 나라를 이때까지 위해 고생하셨던 그 어르신들, 아니면 청년들, 뭐 이제 아니면 그 나라를 지탱하는 40, 50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는 그게 당의 생각이에요. 양쪽 당에 모여서 발전을 얘기해야지 과거를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세대한테 지금 이 현 세대를 빌려 쓰고 있어요. 빌려 쓰고 있는데 최소한 기름은 채워서 차를 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나중에 줄 거니까 내 차는 폐차 만들어서 줘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저희도 이제 뭐 이 방송의 컨셉을 너무 잘 알았고 이제 첫 방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되게 제가 겪어봤던 다양한 방송들이 있었지만 오늘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되게 재밌었고 또 편안했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히 잘 재밌게 이야기했고, 어쨌든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이제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당을 떠나서 사실 국민이 제일 먼저 앞에 와야 한다라는 말은 100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공이 양당에서 생기고 있는 다양한 자본들 내지는 문제들 같은 것들도 부패는 척결해야 하는 것이고, 또 잡음은 저는 이제 뭐 마냥 다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만 이런 선을 넘는 이야기들을 좀
없어야 한다. 인간 상도상.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지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좀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어떤 걸 지향점으로 해야 하는가. 나아가서는 이제 미래 세대에게 빚졌다는 너무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그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단순히 당파적인 다툼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음번에 와서 꼭 해주십시오. 네. 다음번에 나와서 꼭 꼭 그런 얘기 해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시간 제한 없이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쓴소리 항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